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대. 이 지대가 중요한데.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대건지대? 봉건지대. 봉건지대요? 대자 아니고? 봉건지대. 봉건지대란 타인에게 대한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형태로서 경제외적 강제를 매개로 하여 전 잉여노동을 수취하는 것이었다. 토지 소유권자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왕실 양반으로부터 최하층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전주 또는 지주로 파악되는 존재로서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때 직접 생산자에 대한 지대의 수취는 직접적인 지대 예속관계 내지 신분적 예속형을 기초로 합니다. 소작이라는 말은 지금도 있죠. 소작농. 소작농은 뭐냐면은 그렇죠. 땅의 임대료죠. 근데 이게 봉건지대는 뭐냐면은 이게 좀 다른 게 여기는 신분적 예속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작농은 물론 옛날 소작농 양반이죠. 양반들이 가서 소작농을 때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소작이라는 게 있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신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봉건지대는 신분 관계가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속 관계가 있다는 게 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땅을 빌려줬으니까, 그죠? 빌려줄 때 받는 이자죠? 땅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봉건지대의 수준은 토지의 비옥도와 토지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기본적 요소들을 갖는 반대로 지대의 수탈에서 경제적 강제성을 발휘하는 봉건지대 계급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와 같은 경제적 관계는 상승한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점차 해체되어가고 극기하는 경제적 관계를 통한 지대 수치가 유일한 강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지대 변동의 전 과정이며 공건적 토지 소유가 해체되고 근대적 토지 소유가 성립해가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간단히 말하면 옛날 봉건시대는 양반이 소작농을 막 때리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어때? 지금 소작 지는 사람이 임대료 안 준다고 때리진 않죠. 소송을 걸죠. 그죠? 그래서 차이점이 바로 그거야. 바로 이 똑같이 경제적으로 뜯어가는데 이자를 받아가는데 옛날에는 신분적 예속관계 안 주면 때리고 이런 신분적 예속관계 있지만 지금은 신분적 예속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분적 예속관계가 있었던 게 봉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가 해체되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가 되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지대, 임대료만 받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건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대의 세계사적인 전쟁은 일반적으로 노동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로의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역사적인 재행 형태는 지역마다 다양하였다. 서부 유럽의 경우 노동지대로부터 화폐지대로 비약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 생산물지대가 마지막 시기까지 존재하는 지역도 있었다. 노동지대는 신분 예속에 따른 인적 수탈이었다. 보통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사흘 동안 영주를 일한다는 부역이 부과된 외에 직영지 수확비나 축제일, 그 외 영주 소유 후 살림의 벌채, 목초 매기, 도로공사 등 임시부역이 가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2, 3일 동안 우리 땅에 와서 농사를 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영주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왜? 나도 먹을 식량이 필요하니까. 그죠? 자, 영주가 필요한 거는 자기가 먹을 식량이죠. 그잖아, 식량.
그러니까 어때? 나중에는 야 식량만 있으니까 그러면 다 가져가. 다 가져가지고 나한테 식량만 줘.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지대라는 거는 노동지대라는 거는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은 우리 땅에 와서 해. 그런데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그 쌀밖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 다 가져가. 내 땅까지 다 네가 줘. 알아서 짓고 나한테 쌀 10가마를 줘. 이렇게 주는 거야. 그죠? 이게 생산물지대야. 생산물지대. 그죠? 이게 생산물지대. 근데 영주가 지대를 받아 보니까 영주의 가족이 10명이야. 영주의 가족이 10명인데 쌀로 지대를 받으니까 쌀이 1000가마 10명이 1000가마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어때? 나머지는? 나머지는 팔아야지? 그럼 결국 영주가 필요한 건 뭐야? 영주가 필요한 건 팔아야지. 그러니까 뭐야? 돈이죠? 필요한 건 돈이야. 그러니까 영주 입장에서 어때? 야. 그냥 너 가져가고 나한테 돈으로 갖다 바쳐? 이런 거죠? 그래서 화폐지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노동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가 왜 중요하냐면, 노동지대는 가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매를 맞겠죠? 일을 안 하면은 매를 맞을 거 아니야. 그치? 일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다. 즉, 노동지대에서는 어떤 게냐면은 신분적 예속 관계가 생긴다는 거야. 그죠? 신분적 예속. 너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내 땅에 와서 농사지으라 그러는데 너 요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왜 안 왔어? 이리 와, 새끼야. 그러고 가가지고 때린다는 거야. 이런 신분적 예속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생산물지대에서는 네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럴 필요 없이 너 알아서 살고 나한테 그냥 쌀만 갖다 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신분에서 점차 벗어난다는 거야. 나중에는 네가 뭐 그 땅을 가지고 무슨 짓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돈만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야. 돈만 갖다 줘. 그죠? 돈. 신분적 관계에서 돈의 관계, 경제적 관계로 변화된다는 거지. 이거는 바로 신분적 구속이 없어진다. 신분적 구속이 폐지된다. 형식적으로 평등해진다. 그렇죠? 지금 소장농이 그렇죠? 지금 소장농. 함계남 동지 집, 세를 주고 살죠? 자기 집 아니지. 집주인하고 뭐 불평등해? 집주인이 뭐 사생활을 뭐 간섭하고 그런 거 없죠. 그죠? 매월 돈만 갖다 주면 만사 오케이죠. 이 영주도 마찬가지야. 관심 없어, 이제. 나한테 돈만 갖다 줘.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사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관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지대 신분적 예속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신분적 예속은 바로 인적인 수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걸 다 시키죠. 야, 우리 장인이 요번에 환갑이니까 너 요번 주 일요일 날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 뭐 이런 것도 시키고, 그죠? 우리 저기 비가 왔으니까 축대 줘야 되니까 축대도 하고, 이거 온갖 또 다 시켜. 이런 신분적 예속 관계. 이 신분적 예속 관계가 사라지는 과정이 바로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공세나 생산물의 공납이라는 관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해와 기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나 내란 때문에 통장이 들었을 때조차 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을 손에 넣을 수 없을 만큼 궁핍해졌으므로 구역도 1년을 며칠로 줄어들고 구역의 철폐야말로 농민의 회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중세 말기에 예농의 반항이 격화되어 농민전쟁이 된 것도 그런 것이 원인이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 있어서는 14세기 말경 대규모 농민복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도 14세기 중 독일에서는 16세기에 국제 농민전쟁이 일어나서 전부입니다. 이거는 특산물, 그죠? 사람이 사는데 쌀만 먹고 살 수 있어? 그죠? 쌀만으로는 살 수 없다. 특산물 필요하죠? 특산물?
특산물. 야, 김도 갖고 와. 바닷가에서는, 산에서는 버섯 도 가져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특산물. 이렇게 되는 거야. 특산물. 이 특산물. 그래서, 자, 이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데, 산에 가서 버섯도 따야 되고, 바닷가에서 김도 따야 되고 되게 귀찮죠? 그죠? 에이, 돈으로 사서 갖다 바치면 되죠? 돈으로 사서 갖다 바친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산에 가서 버섯이나 바다 가서 김을 따서 바쳤어. 에이, 그 다음엔 돈으로 사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김과 버섯을 사다 갖다 바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그냥 돈을 갖다 바쳐. 똑같죠? 이게 바로 노동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물지대에서 이제 그 바뀌는 과정을 보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생산물지대는 농작 안주와 같은 정유지대보다 생산력이 높아지자 정액지대로 발전합니다. 정액지대가 농노의 생산 의욕을 자극했다. 지대가 정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변화, 발전함에 따라 직접 생산자인 농민의 수중에는 이면 생산물이 비축될 수 있게 되었고, 농민은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도시의 발달,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급자족을 명분으로 하는 상원 등 화폐 경제에 휩쓸려서 영주는 직영지를 감소시키고 생산물지대 또는 화폐지대를 갖게 되었다. 이것도 이제 동장이랑 똑같아요. 생산물지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영주가 야, 네가 생산하는 것, 수확하는 것 반을 갖다 바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어느 해는 농사가 잘 돼서 100가마를 갖다 바쳤는데 어느 해는 50가마밖에 안 갖다 바쳤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족치면서 야 이놈 새끼야. 작년에는 100가마 바쳤는데 올해는 왜 50가마 멈춰 그러니까 아이 영주님 50%라면서요. 작년에는 풍년인데 올해는 흉년이어서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영주가 일일이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번거롭다 이거 번거롭다. 그래서 머리를 쓴 거야 영주가. 야 지금 뭐 이게 불규칙한데 일정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생활해야 돼. 좋아. 그러면은 너 있잖아.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1년에 80가마를 갖다 바쳐. 나머지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농민이 일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엄청 열심히 하죠. 그러죠? 그 생산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농민이 어떻게 돼? 이제 그 비축을 하는 거죠. 그죠? 여유, 가마, 비축. 그래서 이 농민이 이제 돈이 생기는 거야, 돈. 그죠? 농민이 돈이 이 농민이 돈으로 뭘 할까? 영주한테 갖다 바치고 여윳돈이 생겼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자, 돈 욕심이 많은 놈들은 이 돈으로 땅을 사겠죠? 땅을 사서 더 많이 경작하겠죠? 근데 자유를 하는 놈은 영주한테 찾아가서 영주님, 제가요, 돈 1억 줄 테니까 이제 저를 좀 놓아주세요. 그죠? 해방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라서 정역지대가 되면서 농노들이 자영농이 돼서 토지 부르주아가 되거나 해방이 돼서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점차 영주는 어때요?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켜. 그죠? 돈이 없는 농노는 계속해서 농노 생활 하겠죠. 부자인 농노는 해방이 돼. 그리고 자영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도시로 가서 자유롭게 산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읽어봅시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화폐 경제의 발달에 영향받아 영주의 화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로 물납으로부터 급납으로 바뀌었다. 또한 직영지도 점차 타경지로 다시 자유수작지대로 바뀜에 따라 장원 경제는 소멸의 과정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1세기 말, 영국 독일에서는 13세기 전부터 직영지와 분열되는 토지 소유의 형태를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결과로 영주와 농민의 관계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장원은 해체되어 갔다. 자, 이게 우리가 기하선상에 있을 때는 식량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배가 불러. 배가 부르면 뭐가 중요해? 배가 부르면 뭐를 해, 사람들이? 향락, 사치, 오락,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소비 욕구가 강하죠, 소비 욕구. 사고 싶은 게 많어. 사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어때? 뭐가 중요해? 돈, 그죠? 돈. 그래서 영주도 그러는 거야. 아유, 우리 딸내미, 귀여운 딸내미가 맨날 돈 타령이야. 그죠? 그래서 영주가 어때? 돈 하죠? 쌀가마 필요 없어. 야, 니들 전부 다 내년부터는 저기 쌀 갖고 오지 마. 귀찮아. 다 돈으로 갖고 와. 물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납, 급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저기 쌀 1년에 10가마밖에 안 먹으니까 10가마밖에 안 먹으니까 니들이 다 갖고 가서 나한테 쌀 10가마만 주고 나머지는 다 돈으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함계람 동지는 서울 아파트에 사는 게 좋아? 저 시골 산골에 저 우물 짓는 그런 데 사는 게 좋아? 그러면 함계람 동지가 귀족이라면은 귀족인데 저기 경상도 어디야? 저기 제일 후진대가 어디야? 저기 뭐야? 청송에 땅을 100만 평을 가지고 있어. 청송에 살겠어? 아니면 서울에 올라와 살겠어? 그러지. 그래서 귀족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서울로 다 귀족들이 올라와. 관심이 없어. 농노들한테. 그죠? 신분적인 애속도 필요 없어. 근데 그걸 지켜야 되죠? 땅은 관리를 해야 되죠? 마름이 필요하죠? 마름 심어놓고 다 서울에서 살아. 귀족들이 다 서울에 산다. 서울에서 살고 다 돈만 가져오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야, 그거 매만 돈 받는 것도, 푼돈 받는 것도 귀찮다. 그 땅에 있는 거 애들한테 다 놔주고 한꺼번에 돈 다 받자는 거야. 그죠? 그래서 농노들한테, 그죠? 땅을 다 팔어. 그래서, 목돈을 챙기는 거죠? 이게 낫겠죠, 그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목돈. 또 안 팔면은 농노들이 데모하겠죠?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귀족들이 이제 도시 생활에만 가고 농촌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 장원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장원 해체 과정. 첫 번째, 노동지대. 노동지대는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노예노동이나 비슷해, 노동지대는. 신분적 애속관계가 있어. 근데 어차피 필요한 건 쌀이니까 생산물지대. 그죠? 생산물지대. 근데 처음에는 비율로 받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비율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죠? 야, 이제 먹고 살만한데 쌀 필요 없어. 온갖 사치품 다 살려면 돈이 필요해. 돈. 그죠? 화폐지대로 바뀌죠. 화폐지대로 바뀌어. 나는 이제 신분적 해석 같은 게 필요 없어. 난 서울에 살면서 저 땅 필요 없는데 귀찮기나 관리하고 귀찮고 말썽이나 피면 땅 다 팔어. 그죠? 그래서 토지를 자본화시키죠. 화폐. 그래서 대지주들은 두 가지의 길을 가죠. 어떤 거냐, 자식 새끼가 못 나면 자식이 다 흥청망청, 그죠? 향락과 노름으로 다 탕진하겠죠?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근데 자식 새끼가 똑똑하면 대자본가가 되겠죠? 땅을 팔아서 대자본가가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봉건제대가 해체되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1분 이내에 하시면 돼요. 잠깐 먼저 거기 한계남 동지부터 뭐 하고 싶은 말 질문.
아니 그 노동지대 그걸 하면서 전주에서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서 일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버스 사장이 몇 돈 깎으라고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기사건가요? 그랬어? 네. 몇 돈 깎으라고 하고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힘든 대로 배치를. 그래, 그게 봉건 잔재야. 잔심, 뭐라 그러지? 사적인 심부름? 그렇지? 사적 심부름. 사장들 중에 사적 심부름하는 사람 있죠? 맞아. 그게 봉건 잔재야.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야, 내가 8시간 주고 너를 샀잖아. 그죠? 야, 너를 샀어. 너 있잖아. 나를 위해서 8시간 일해야 돼. 그러면은 너 버스 운전을 하는 거나, 우리 집에 가서 청소하는 거나 어차피 8시간인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시간 왜 했다는 거 8시간 왜 했어? 네. 그건 더 나쁜 놈이네. 아니, 진짜 나쁜 놈들이었다는 거 그게 더 나쁜, 봉건 잔재네, 그게. 그게 바로 봉건 잔재라는 거야. 쉴 때, 운전하고, 나머지 할 때 몇 돈 깎으라고 하고. 자기 종으로 생각했구만. 네. 자,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없으면. 자, 다 열어놨는데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없습니다. 네, 오진우 동지 하고 싶은 말 있나 봐.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오진우 동지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리네. 없습니다. 들려요? 안 들리죠, 그죠? 거기서 말은 하는데 안 들리네, 이상하게. 오진우 동지 말이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니? 할 말 없습니다. 열어놨지, 당연히. 말이 안 들리네. 어쩔 수 없어. 자, 다른 분들 얘기하실 분. 마이크를 리스닝. 열어놨는데, 오진우 동지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진우 동지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그러면 얘기하는 걸로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봐요. 예, 빠이빠이.